크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재현 교수랑 이제 9.1학번은 같은 동기 친구로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좋아했던 속담 중에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강남이 여기 이 지역 강남이 아니라 원래 그 양자강 밑에 그 장강 밑에 강남이라고 그래서 친구 따라가는 그만큼 어렵다는 그 중국 저 멀리 가면 돌아올지 모르는 길을 간다는 뜻이라는데 저희는 그냥 친구 따라가는 건 무조건 강남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길이 될지 잘 몰랐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희가 경험했던 내용 중에서 그 통증, 저희 류마티스 내과는 관절 통증이나 전신 통증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통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간단한 그냥 연구였던 것을 한번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질환과 통증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했었던 작은 스터디 개요 프로토콜 그리고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오늘 아주 오전에 진료한 70명씩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보는 의사가 그 대부분 70명을 반나절에 보려면 몇 분 진료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2분에서 3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말 똑같은 겁니다. 지금 환자분 안녕하세요. 저 3개월 간격을 보거든요. 3개월 동안 괜찮으셨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자기가 통증이 어떻게 심했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막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의사들은 그런 데 관심을 많이 못 갖습니다. 그 지금 상태가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안 아프세요? 그러면요 환자들이 대부분 다 며칠 전까지 아팠는데 항상 병원만은 안 아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나아서 별로 안 아프네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지난번과 큰 변동이 없으니 약 그대로 드릴게요. 3개월 후에 뵐게요. 하고서 가십니다. 그럼 딱 3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진료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성 통증 환자들에 대한 경과 관찰이고요. 이게 저희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제 2진료실이고요. 실제로 환자를 보고 있는 모습인데 진료관보 관절염 그리고 특기는 뭐냐면요. 한 명당 3분 진료, 그 오전 70명 진료가 제 특기입니다. 웃기려고 했나?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 환자들한테는 잃어버린 3개월이에요. 환자들은 3개월 동안 본인의 통증 정보를 의사한테 굉장히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3분 동안 전달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아프신 분이 대부분 다 시골에 일하시다 오신 그 어르신들이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아침 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느라고 진이 다 빠져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내 통증을 어떻게 의사한테 잘 전달할까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실패하십니다. 잘 못하시고 현재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3개월 동안 누적 통증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통증이 워낙 주관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화시키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 병원에 쓰고 있는 통증 측정 방법은 그 눈으로 보는 비주얼 어널로그 스케일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아플 때가 0점 그리고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통증이 최대한 10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이를 환자가 직관적으로 찍도록 시키는 게 현재 우리가 통증을 환자한테 추천하는 유일한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개발하시고 임상 연구에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무슨 객관적인 툴이냐라고 하면 통증이 가장 주관적이기 때문에 가장 주관 것이 가장 객관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느낌표와 물음표가 막 섞여 있는 그런 말씀들 하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통증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통증은 계측화하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종대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도자들이 나타났을 때 뭔가 그 오소십이나 여러 가지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가 도량형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추구기를 만들거나 저울을 만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시간을 통일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그 관리를 하거나 조절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매트릭스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통증은 아직까지 그게 잘 되어 있지는 않고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그리고 통증 치료의 가이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또는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변경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표를 삼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 통증 상태를 어떻게든 도큐멘테이션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잘 되지는 않고 있는데 병원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학에서는 이미 스탠다드 마커들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죠. 특히 조재현 교수가 당뇨병을 보는 의사다 보니까 이런 그 혈당이라든지 당활색소 같은 건 기본입니다. 이걸 가지고 치료 결정하거든요. 그 혈압 보시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블러드 프레셔, 그러니까 혈압을 갖고서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 노고, 아니면 스탑, 뭐 여러 가지 결정하시게 되죠. 마찬가지 통증도 그런 것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아무리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으로 이것을 판단할 필요가 온 것 같고요. 이게 스마트 케어 시스템들이 도입되면 좋을 만한 그러한 분야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이 많죠. 통증 말은 쉬운데 아팠다 안 아팠다도 있고 계속 아픈 통증도 있고 아침에만 아프기도 하고 밤에 아파서 깨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울증을 동반한 통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작게 실험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그 통증 이렇게 보시면 이런 그 기계가 있습니다. 손에다가 손목시계처럼 차고선요 통증이 생길 때마다 본인이 이제 1부터 10까지 눌러서 이 통증의 스케일을 갖다 계속 어큐뮬레이션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3개월 동안 환자가 갖고 있는 통증들이 레코딩이 돼가지고선 다음 환자 진료할 때 의사 앞에 딱 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재훈 교수가 많이 고생을 해줬었는데요. 환자들이 자기의 통증을 많이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눌렀습니다. 많이 눌러서 통증들이 이렇게 패턴들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새벽에 통증이 심하구나, 어떤 사람은 하루에 통증들이 큰 형태를 갖고 있구나, 뭐 그런 식의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어떤 굉장히 원시적인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유분통이라고 해서요, 통증 자체가 병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 실제로 통증을 잘 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통증 경감에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진행된 실험이었고요. 랜덤하게 무작위로 환자군을 나누어서 실험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계를 갖다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어서 3개월 동안 다시 한번 기계를 달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20주 동안 실험을 하였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 기계는 저희가 제공을 받아서 환자들한테 착용을 시켰고 이걸 가지고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정말 임상용으로서 부끄럽게도 환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25명을 했었고요. 랜덤하게 반을 나누다 보니까 13명, 11명을 시작해서 결국에는 10명이 안 되는 환자가 마치게 되었었습니다. 굉장히 파일럿 스터디 개념입니다. 보시면 연구 결과는 이 아나파라고 하는 기계를 이제 너무 좀 촌스럽긴 한데 아프지 말라고 해서 아나파라는 이름 붙였고요. 붙인 사람과 안 붙인 사람은 여러 가지 환자 여러 가지 지표들은 다 같았습니다. 이게 같아야지만이 의미가 있거든요. 나중에 끝났을 때 환자의 다름을 갖다가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베이스라인 그런 연구 파라미터도 다 똑같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데이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나파를 달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였습니다. 뭐냐면 환자가 통증에 더 민감하고 더 관심을 가질수록 실제적으로 측정되는 통증의 양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때 조절 가능한 여지가 많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졌고요. 통계적으로 이게 이제 0.04륙입니다. 연구를 많이 해보시고 피레를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0.05가 기준인데요. 0.04륙이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워낙 N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3개월 끝나고 난 다음에 페인바스가 줄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아나파 시스템을 달지 않았던 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통증 시스템을 갖고 가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환자가 진료실에서 와서 내가 통증이 지금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바로 즉시 통증 스케일을 갖다가 찍어보고 3개월 동안 누적 통증을 찍어봤을 때 굉장히 R값이 높은 수준으로 잘 코릴레이션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잘 비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3개월 동안 아팠던 정도가 환자가 방금 앞에서 의사 앞에서 통증을 지적하는 패턴과 많은 그런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근데 더 흥미로운 데이터였는데요. 저희가 누적 통증을 보고 진료실에서 환자가 점을 찍는 그런 아까 스케일에서 통증을 보았을 때 환자의 질병 활동도 저희는 이제 섬유근육통인데요. 섬유근육통 질병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환자가 내가 정말 얼마큼 지금 괜찮은가라고 하는 지표를 보았을 때 3개월 동안 누적 통증이 더 그걸 잘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단순히 통증이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를 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3개월 동안 누적 통증을 쟀던 어떤 파라미터가 환자의 질병이라든지 또는 환자가 내가 얼마만큼 지금 잘 삶을 살고 있구나, 편안하구나 안 하구나라는 그런 지표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거꾸로 의사가 또 환자를 평가하거든요. 환자 얼굴 표정도 보고 환자가 지금 여러 가지 말하는 걸 봐서 환자 얼마만큼 지금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지표는 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걸 종합해서 보면 환자 평가, 의사 평가가 있습니다. 이 통증에 대해서 또는
환자가 보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통증 어떤 전반적인 어세스먼트하고 의사가 바라보는 어세스먼트 볼 때는 환자가 느끼는 어떤 통증이나 그런 전반적인 질환들은 이런 안아파라든지 또는 이런 그 질병 종합 평가 스케일이 더 잘 어울렸고요. 그 환자한테 지금 하고 있는 그 통증 시스템은 의사가 환자를 보는 데 특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런 의료 패턴들이 환자 오리엔티드된 패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 모니터링 시스템들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 목적도 거창하게 세웠었는데요. 약물을 줄일 수 있는지 또는 로우 디스 액티비티, 그러니까 낮은 질환 활동률에 도달할 수 있는지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우울함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도달하지 못했었고요. 흥미로운 것은 처음에 안아프를 달지 않고 있다가 그 3개월 지난 다음에 달았던 분들은 안 달았던 분들은 통증 패턴을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하다가요. 다는 순간부터 자기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조리 있게 잘 보시면 수렴되는 형태의 어떤 통증 그 발현 패턴을 말씀을 하시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통증에 대한 어떤 접근이 어렵지만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제 이 실험 결과들은 연수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가 그 디자인도 문제가 많았지만 올해 그 작년 말에 저희 류마티스 내과 SC에 잡지에 실렸고요. 조재원 교수님께서 코레스폰딩 저랑 같이 해주셨고 저희 과에 계신 교수님께서 퍼스트로서 해주셨습니다. 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속적으로 원격 통증 모니터링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더니 실제로 환자의 통증을 줄일 수가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통증 스마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과를 확보했을 때 현재 그 통증을 보여주고 있는 환자의 객관적인 질환 활성도라든지 환자 평가,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잘 반영한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그 짧게 보는 시간 동안에 환자를 보는 그런 의사의 평가나 환자가 그 찍어주는 그런 이 비주얼 어널 스케일들은 장기간 통증 모니터링보다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아마 조재현 교수가 아침에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2년이 됐죠. 2년 전에 했던 이 연구의 그런 그 통증 이 안아파 기계는 너무 조잡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환자들이 얼마나 저한테 많이 그 불만을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땀도 나고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가지고 이거 충전은 너무 힘들고 이런 기계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계는 개념은 좋은데 환자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컴플레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재현 교수가 홍익 때 그 디자인 그 하시는 교수님들과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통증 모니터링 기계를 만들었고요. 보시면 이게 아이디어 스케치가 이런 식으로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산모가 애 낳을 때 막 통증이 심하면 꽉 잡지 않습니까? 저도 와이프 애 낳는데 옆에 있다가 손목이 되게 아팠었는데요. 이렇게 아픈 만큼 꽉 눌러주면 그 통증이 표시가 되는 그리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로그인 돼서 환자의 그 진료 기록 시스템에 가는 시스템을 조정 교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실물은 이렇게 굉장히 좀 스마트한 기계 느낌이 나는 지난번과는 비교가 안 되는 느낌으로 지금 개발이 거의 모범이 나온 상태이고요. 앞으로 많이 응용되면 좋겠다. 특히 이렇게 외래에서 짧은 시간을 보는 사람들도 좋지만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인규 입원 부장님 계신데요. 그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통증 있을 때마다 간사하게 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그 통증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의 통증들을 어큐뮬레이션하는 그게 바로 저희의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만드신 아나파나라는 기계가 환자분들한테는 되게 새로운 디바이스로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그 디바이스에 대한 그 러닝 커브가 있어가지고 환자분들이 그 실제로 이제 이걸 어느 정도 강도로 눌러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영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정신적으로는 통증을 계속 인지하는 게 오히려 그 통증 환자들에게 그 안 좋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계속 통증을 신경 쓰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그 의견이시고 질문이십니다. 보시면
이 첫 번째 기계의 가장 큰 단점은 그 삼성 안드로이드에만 연결됐습니다. 이게 그 기계가 워낙 조잡하다 보니까 그이 와이파이 블루투스로 연결돼 가지고요. 여기다 이게 그 세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요. 보시면 이 LED 패널이 있으면 그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불만이 많은 것도 제일 아픈 거 10번 눌러야 되는데 할머니도 누르다가 잊어버려가지고서 정확하게 못 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게 이 구멍이 하나가 LED 빛이 들어오는 거라서요. 5번 누르면 5개가 불이 켜졌다가 또 이렇게 누르면 또 꺼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봐도 너무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비주얼 어널 스케일을 갖다가 눌러서 이 개수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주관적인 통증을 표현하기 참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조정 교수가 아까 그립 스트렝스를 통해서 통증의 어떤 정도를 갖다 표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만성적으로 크로니카에 가는 사람들은 그 뉴로서킷이라고 해서 통증 그런 서킷이 아예 그냥 정해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계속해서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르는 것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통증들의 패턴이 보면 그 이렇게 인터미턴트하죠. 간헐적으로 통증들이 계속 다양한 패턴으로 도는 패턴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표시하기에는 이런 시스템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주 만성적으로 그 통증이 계속 오는 사람들한테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여기 온라인으로 올려주신 거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통증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 진통제 사용량이 실제로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거는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시스템들이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런 분석 시스템들이 개발이 돼서 예측을 좀 더 한다든가, 그래서 그 예측을 미리 해서 환자가 좀 더 통증을 줄일 수 있는데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개발할 수 가능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패턴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주일날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직장에 가기 싫으신 분들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패턴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정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어떤 일정한 패턴이나 또는 위험 인자가 확실해지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통증 자체가 한번 서킷에 들어가면 그 조절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적은 양의 진통제로서 그런 통증의 그 진입을 막아주는 그런 그 예방적인 치료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무궁무진합니다. 실제로 어떤 통증약을 썼든 이 사람의 진통제를 사용하는 패턴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약들을 처방한다든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시스템이 워낙 먼저 잘 셋업이 되어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